오늘도 이른 아침, 배부른 점심시간, 지루한 퇴근길,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 언제나 감동부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떤 현실 고증, 고민, 감동적인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읽어주는 감동부감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 스포츠의 가치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세계가 주목한 동계 스포츠, 강국의 놀라운 투혼. 아시안게임 현장은 지금 아수라장 그 자체였어요. 하얼빈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상황들을 지켜보며 현장의 취재 기자들은 깊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글로벌 스포츠 전문 매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 대회를 취재하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기사로 전해왔답니다. 선수들이 흘리는 땀과 눈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스포츠 정신에 감동하며 이 일을 계속해왔지요. 이번 2025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취재하면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더군요. 스포츠의 순수성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왜곡되는 듯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개막식이 열리던 날의 광경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인파와 함께 시작된 대회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하지만 개막 직후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중국의 강한 견제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왔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려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취재를 진행할수록 이 소문이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량으로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거든요. 지난 수년간 국제 무대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며 동계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확립해온 그들이었죠. 대회가 시작되자 경기 외적인 요소들이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더군요. 가장 먼저 드러난 것은 훈련 환경의 불공정성이었어요. 하얼빈의 공식 훈련장은 모든 참가국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답니다. 한국 대표팀의 훈련 시간은 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방해를 받았지요. 빙상장 도착 10분 전에 갑자기 긴급 정비가 잡히거나 훈련 직전 장비 점검이 필요하다는 통보가 날아들곤 했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문제들은 다른 국가들의 훈련 시간에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더군요. 빙상장의 상태는 더욱 문제였답니다. 한국팀 훈련 시간만 되면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거나 제빙 작업이 미완성인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지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빙질 불균형은 현대 제빙 기술로는 우연히 발생하기 어렵다고 해요. 선수들은 이런 상황에 적응하려 애썼지만 쇼트트랙 특성상 빙질 차이는 치명적이었답니다. 코너링 구간에서 스케이트 날이 제대로 먹히지 않아 미끄러지는 일이 빈번했고 직선주로에서는 비정상적인 저항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지요. 특히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힘들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경기 중 발생하는 문제들이었어요. 코너링 구간의 과도한 몸싸움, 직선주로의 노골적인 진로 방해, 이런 명백한 반칙 상황에서도 심판진의 휘슬은 울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한국 선수들의 정상적인 추월 시도에는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곤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선수들은 놀라운 정신력을 보여주더군요. 그들은 항의나 불만 대신 더욱 철저한 준비로 대응했어요. 빙질이 좋지 않은 상황에 대비한 특별 훈련을 실시했고 어떤 환경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했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이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스포츠의 순수한 가치가 훼손되는 현장을 지켜보며 저는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선수촌 취재를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눈에 띄더군요. 처음에는 대회 조직위원회의 일반적인 경우 인력이려니 했답니다. 하지만 면밀히 관찰할수록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경우 업무를 넘어서는 것이었지요. 한국 선수들이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도, 심지어 숙소 복도에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감시를 이어갔어요. 더욱 특이했던 건 이들이 교대 근무를 하듯 정기적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답니다. 다른 국가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특별 관리가 전혀 없었죠. 오직 한국 선수들의 움직임에만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런 감시는 숙소 내부에서도 계속되었답니다. 한국 선수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고 복도에서도 항상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따라오곤 했지요. 선수촌 관리국에 이 사실을 문의했더니 돌아온 답변은 실로 놀라웠어요. 선수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이동할 때는 그런 안전 요원들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건 이런 감시 속에서도 빛나는 한국 선수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들의 하루는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었죠. 대부분의 선수들이 잠든 시간, 그들은 이미 컨디션 조절을 위한 루틴을 시작하고 있었답니다. 철저한 시차 적응과 체계적인 영양 관리는 그들만의 특별한 무기였어요.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는 기본 식사 외에도 전문 영양사가 관리하는 특별 식단을 준비했더군요. 모든 음식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칼로리부터 영양 성분까지 완벽하게 계산되어 있었지요. 반면 장 웨이를 비롯한 중국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임했어요. 그들에게는 최적의 시설과 환경이 보장되어 있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환경은 오히려 한국 선수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지요. 한국 대표팀의 팀워크는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선수들은 공식 훈련이 끝난 후에도 함께 모여 경기 영상을 분석했고 서로의 컨디션을 체크했답니다. 마치 하나의 정예부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런 한국 대표팀의 모습에 감탄하더군요. 저들은 진정한 프로페셔널이야 라며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일본 선수들도 있었고 훈련 방식을 배우고 싶다며 다가오는 동남아 선수들도 있었답니다. 방해 공작은 계속되었어요. 훈련 장비가 실수로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거나 갑자기 숙소의 온도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이미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백업 플랜이 항상 준비되어 있었지요. 선수촌 내 다른 국가 선수들과의 교류도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답니다. 감시의 그림자 속에서도 그들은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었지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훈련이 끝난 후 선수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는 이들에게도 변함없이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고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도 절제된 모습을 잃지 않았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야말로 진정한 강자의 면모가 아닐까 싶더군요. 남자 쇼트트랙 500m 결승전이 열리던 날 경기장은 일찌감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어요. 수많은 관중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았고 특히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이 경기장 전체를 뒤덮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관중석만큼이나 긴장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 있었죠. 바로 기자석이었어요. 대회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논란이 될 만한 장면을 목격했던 저는 이 경기 역시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여러 명의 외신 기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작은 속삭임과 눈짓으로 서로에게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었지요. 오늘도 뭔가 일이 벌어질까? 한 동료 기자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경기장 안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고 선수들은 탄력적으로 얼음을 박차며 출발선을 떠났답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어요. 한국 선수들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며 치고 나갔고 중국 선수들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따라붙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경기 시작부터 중국 선수들의 움직임이 지나치게 거칠었고 특히 한국 선수들의 동선을 강하게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더군요. 물론 쇼트트랙이라는 종목 자체가 신체 접촉이 작고 몸싸움이 불가피한 경기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방해는 좀처럼 보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경기 중반이었죠. 선두권에서 경합하던 한국 선수 한 명이 코너링을 돌아 나가려는 순간 중국 선수 2명이 무리하게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몸을 밀쳐냈어요. 너무나도 명백한 반칙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주시했답니다. 경기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는 그 장면이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심지어 일부 관중석에서도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건 확실히 반칙입니다. 제 옆에 있던 유럽 출신의 한 기자가 단호하게 말했죠. 저 역시 동의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심판진이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한국 코치진과 선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심판석을 향해 바라보고 있었죠. 설마 이걸 그냥 넘어가려는 건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믿기 어려운 판정이 내려졌답니다. 심판진은 오히려 한국 선수에게 반칙 판정을 내렸고 중국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다는 발표가 나왔지요.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관중들조차도 당황한 듯 보였고 한국 선수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답니다. 이건 단순한 오심이 아니었어요. 오심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명백한 반칙 장면이 화면에 그대로 포착되었고 전 세계로 송출된 화면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건 한국 선수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항의하거나 흥분하는 대신 묵묵히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경기에서 더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는 오히려 전 세계 취재진의 존경을 불러일으켰답니다. 하지만 심판진은 중국 선수들의 영리한 레이스 운영 덕분에 얻은 금메달이라는 식의 보도를 내보냈고, 일부 매체들은 한국 선수들이 패배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식의 기사를 내보내기까지 했어요. 저는 여러 외신 기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제기하려 했죠. 그러나 중국 대회 조직위원회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며 철저히 언론과의 접촉을 차단했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중국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 판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SNS에서는 이건 너무 노골적인 반칙이었다는 반응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왔고, 몇몇 스포츠 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요. 물론 대부분의 댓글은 우리가 강하다는 걸 증명한 경기였다는 식의 애국주의적인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지만, 최소한 이 판정을 납득하지 못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긴장감이 그렇게 달했던 만큼 경기장 밖에서도 묘한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특히 일본, 카자흐스탄 선수들은 한국 대표팀에 대한 호감과 존경심을 숨기지 않았더군요. 한국 선수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해요. 경기장 안에서도 밖에서도요. 한 일본 선수는 제게 이렇게 말하며 한국 선수들과의 짧은 대화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일부 선수들은 평소 한국 스포츠를 많이 봐왔고 실제로 만나보니 더 인상이 좋다며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선수들이 선수촌을 오갈 때마다 기다리고 있던 팬들의 모습이었죠. 일본과 동남아 출신의 선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선수촌 주변에서 한국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진을 찍거나 짧은 인사를 건네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답니다. SNS에서도 한국 선수들을 향한 지지와 응원이 쏟아졌어요. 불공정한 판정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한국 선수들의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칭찬하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지요. 패배가 때론 승리보다 더 큰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한국 선수들이 증명했다는 영국의 스포츠 칼럼니스트의 글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답니다. 중국의 일부 팬들도 자국 선수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도 한국 선수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판정 논란을 넘어 스포츠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요. 불공정한 판정은 오히려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전 세계의 지지와 존경을 이끌어냈고, 그들이 보여준 성숙한 태도는 어떤 메달보다도 값진 것이었답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한국 대표팀의 하루 일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아침 6시가 되면 선수들은 이미 기상하여 컨디션을 점검하며 가벼운 몸풀기 운동을 시작했답니다. 같은 시간, 일부 타국 선수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몇몇은 늦은 밤까지 이어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피로가 풀리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경기 당일이든 아니든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철저한 자기관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들은 자신의 몸을 최고의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답니다. 이 차이는 훈련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한국 선수들은 훈련이 주어진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하여 충분한 준비 운동을 마친 뒤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더군요. 링크 위에서는 단 한순간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답니다. 반면 일부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훈련 시간이 다가와서야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지요. 링크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풀지 못한 채 허둥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대충 몸을 풀고 연습을 시작하는 선수들도 있었어요. 중국 선수 몇 명은 경기 직전까지 장비를 점검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한 일본 선수는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저는 이런 차이를 목격하며 결국 경기 결과는 경기 당일의 기량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지요. 승리는 단순히 하루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철저한 자기 관리와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한국 대표팀의 태도를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한국 선수들의 이런 프로페셔널한 태도는 외국 선수들 사이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답니다. 대회가 진행될수록 몇몇 외국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의 루틴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따라하려는 모습도 포착되었지요. 일본의 한 선수는 인터뷰에서 한국 선수들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더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단순한 승리를 넘어 전 세계의 선수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경기를 넘어 스포츠 정신 자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보기가 되고 있었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응원 역시 인상적이었어요. 동계 아시안 게임이기에 아시아 국가들의 대표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했지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응원의 함성은 단순히 특정 국가를 응원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고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었지요. 무엇보다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자국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팬들 중 일부가 한국 선수들에게도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이 단순한 개인적인 지지가 아니라 더 큰 흐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 중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응원 구호나 한국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고, 심지어 한국 국기를 흔드는 외국 팬들까지 보였어요. 마치 한국 대표팀이 특정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더군요. 한국 선수들 정말 인기 많네요. 제 옆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한 유럽 출신의 동료 기자가 흥미롭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걸었지요. 저 역시 이 상황이 단순한 실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중 저는 몇몇 팬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경기장 입구 근처에서 한국 국기를 흔들고 있던 2명의 일본 팬에게 말을 걸자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한국 선수들은 단순히 실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멋져요. 그들은 한국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경기 후 인터뷰에서 보여주는 성숙한 태도와 세련된 이미지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답니다.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는 특정 몇몇 국가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 경쟁력이 부족한 국가들의 팬들은 자연스럽게 강팀을 응원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가장 많은 응원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경기 방식과 태도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지요. 쇼트트랙은 빠른 스피드와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경기이지만 한국 선수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교한 기술과 전략으로 경기를 풀어나갔어요. 반면 일부 팀들은 경기 중 노골적으로 상대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때로는 단칙성 플레이를 하기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한국 선수들의 글로벌 감각이었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고 외국 선수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반면 중국 선수들은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태도를 보이거나 영어 인터뷰 자체를 거부하는 모습이었답니다. 저는 한국 선수들이 단순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세계적인 아이콘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었지요. 공정하지 못한 판정 속에서도 스포츠 정신을 지키려는 선수들, 국제 무대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가는 모습, 그리고 경기 외적인 요소들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이 사연을 들으니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준 한국 선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경기력이 아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가치였지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공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프로 정신을 보여준 우리 선수들처럼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공정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혹시 그 과정에서 얻은 특별한 깨달음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모여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